여러분, 수출 제조업, 수출 제조업은 이미 열중에 셋이 망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장은 최악의 상황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 말입니다. 1차, 2차, 3차 협력 업체들, 여기는요 굉장히 큰 타격을 지금 몰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동차가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닐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동차 생산 양이 뭐 광폭으로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예상이 320만 대예요. 2019년에는요 이미 390만 대, 400만 대가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생태계 안에서 말입니다. 완성차 업계 5개, 그리고 부품 업체 1차, 2차, 3차 다 합쳐서 한 9,000개. 여기가 제대로 먹고 살려고 하면요 자동차 생산량이 적어도 400만 대는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자동차 공업협회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390만 대로 400만 대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는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올해는요 320만 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부품업체들의 어떤 위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제압이 돼서 경제 봉쇄령이 다 해제된다는 전제가 320만 대. 만약에 그 전제가 사라진다면,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2차로 확산된다면 320만 대가 아니라 300만 대도 깨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자동차 산업의 위기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연관 산업들 있잖아요. 전방 산업이나 후방 산업까지 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 대리점이 쉽지 않을 거고요. 후방 산업이라는 철강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철강업체들은 자동차 용 철강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출이 그만큼 또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요 자동차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철강 업체까지도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그 도미노가 있습니다. 이 도미노가 결국은요 우리 경쟁력을 그만큼 깔아먹을 수밖에 없다. 수출 중소기업의 어떤 폐업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가동률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월 18일부터 보면 가동률이 60%였거든요. 이게 3월 31일 가니까 70% 좀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는 지금 30% 가동률이에요. 30% 가동률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에 뭐 많으면 이틀 반 이렇게 연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하는 날이 5일로 잡아도 가동률이 30%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차 부품업계의 어떤 뭐라고 해요, 줄도산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지금요 중소기업의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 지금 수출이 최대 70% 급감했다고 합니다. 70%. 70%를 급감하니까 이게
계속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울산이나 경주나 경산에 있는 부품 공장들, 특히 울산을 거쳐서 경주에 있는 이 부품 공장들은 지금 고용 안정 지원금 가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도 10개 중에 7개가 그렇게 버티고 있고 3개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지원금으로 버티는 회사가 7월 한 달 동안에 보면요. 울산 고용노동시청에서 신청한 그 고용유지지원금이 116개사나 됩니다. 166개사. 지난해 46개사거든요. 그때보다도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이야기. 3배 가까이. 이거는요. 지금 자동차, 원자력 산업에 이어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까지도 지금 꼬꾸라지고 있다. 부서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세계 경제 시장 봉쇄령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지금 8월도 심상치 않다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도 제조업 경기 8월도 기대 안 한다. 이런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6월도 어려웠는데 7월도 어렵고 8월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8월도 어렵다. 8월도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7, 8, 9가 3분기인데 2분기 7월이 어렵다고 했어요. 8월이 어려워. 9월까지 어려우면 3분기까지도 어렵다. 이런 결과를 지금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매출액 기준이에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것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8월의 전망치가 보시는 것처럼 81.6이에요. 81.6.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어요. 지난달은 73.7이었습니다. 예, 7.9%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기준선에서 81.6이라는 것은 한참 밑도입니다. 기준선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100이 기준선인데 100보다 좋아져야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인데 지금 81.6이니까 계속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각 부문별로 전망치도 다 나빠요. 모두가 나빠. 내수 82.7, 수출 83, 투자 83.3, 자금 83.3, 재고는 엄청 높습니다. 105.6, 고용 88, 채산성 85.1. 전 부문이 기준선을 지금 미달하고 있어요. 재고는요 100이 넘으면 재고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 이유 딱 3가지 들고 있습니다. 3가지. 8월이 나빠진다는 전제하에 3가지가 그 원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염병의 속성상 IMF 위기나 혹은 금융위기하고 다르다. 이것은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백신이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히면 초기에 골이 깊기도 하지만 골이 굉장히 길다. 이게 우리 경제에는 버티는 힘까지도 더 망가뜨릴 수 있다. 결국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7월 말 8월 초 이러면 휴가들 많이 갑니다.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그만큼 줄어들고요. 가동률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8월도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8월에는요. 전기료도 비쌉니다. 전기료를 많이 쓰면 누진세가 많이 붙는 게 8월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금이 폭등하고 주식이 폭등하고 원자재까지도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7강만 하더라도 톤당 지금 100달러 선을 다 넘었잖아요. 금은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8월 경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채산성이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입니다. 이게 비제조업과 제조업을 합쳤을 때 경기 실사 지수가 81.6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누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잖아요. 예, 여기는 90.5예요. 반면에 제조업은 74.9입니다. 74.9. 전월하고 거의 비슷해요. 0.1포인트만 늘어났을 뿐이에요. 0.1포인트. 결국은 실물 경제가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망가지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 지금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제조업의 어떤 반동률을 보면요. 굉장히 이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융위기 때는요. 이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딱 3개월간 최저치를 딱 찍고 나서 3개월간 적어도 11.9%씩 쭉쭉쭉 성장했어요. 최저치를 찍고 나서 3개월 동안 11점 평균이에요. 3개월 평균이에요. 11.9나 계속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환위기 때도 최저점을 찍고 3개월간 쭉쭉쭉 7.3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지금은요. 월평균 올라가는 게 5.4포인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5.4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보다도 더 어렵고 이미 외환위기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지표들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외환위기보다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는 V자 반등은 어디로 가버렸고요. 이제요. 예, V자 반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 도표면에서는 V자처럼 보이지만요. 이 V자라는 게 여기서 쭉 가는 L자형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나이키형이라고 이렇게 나이키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나이키형이라고 지금 생각 안 하거든요. 예, L자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실물 경제가 이렇게 부서지면 이게 여러분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지금 당장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예, 적어도 이 백신과 치료제가 현장에까지 도달해서 그게 올라오는 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릴 예정이에요. 지금 당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오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건 치료제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인도도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스페인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충격이 앞으로 더 길어질 거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특히 수출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업체 9천여 개가 되는 대부분의 업체는요. 수출 기업입니다. 수출 기업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출뿐만 아니잖아요. 원자력 산업 쪽에 중소 부품업체들 이미 많이 망했죠. 조선도 지금 위기 중에 위기예요.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철강도 마찬가지죠. 봐요. 자동차, 조선, 철강, 원자력 이게 뭐 완전히 다 박살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이렇게 정신 쏟을 때가 아니라 현장 경기를 챙기고 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코로나19가 벗어날 때까지 어떻게 버티게 해줄 것인가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고민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굉장히 현장 경기는 지금 제조업의 위기 내지는 줄도산, 줄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